전투기 공동개발 같은 아주 깊이 있는 협력 관계가 맺어졌는데 더 큰 결과로 되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We hope that we can continue this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we thank you also. I think we will continue to discuss the follow-up of the KF-21 project. And also because of this sensitive quality or sensitive nature of this defense, I think we need to discuss in more detail. Maybe not in front of the media. 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앞서 보신 영상은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얼마 전에 끝난 경주 에이펙에서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이 두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 바로 두 나라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애증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KF-21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김민석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특파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120년 역사의 항공우주 전문 주간지로 저는 한국의 K방산 소식을 주로 영어로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가 올해부터 K방산에 투자라는 대한민국 K방산 투자 입문서 방위사업 개설서를 출판해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아이템을 하면서 MBC 내 여러 동료 기자들께 이제 전문가 추천을 좀 부탁을 했는데 모두 기자님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재원이나 성능 같은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 과정, 그 다음에 한인 협력 같은 부분까지 다 꿰뚫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어서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KF-21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전투기인가 이게 궁금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 KF-21의 개발 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과 로키드 마틴 등 한미 6개 기관은 기술 이전 합의 문서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우선 협상 대상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 측과 KF-X 체계 개발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체계 개발을 위한 첫 착수 회의가 열렸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입니다.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000개의 눈이 달린 최첨단 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장비 등 4대 핵심 부품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냈고 마침내 자주 국방에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첫 시험 비행에 나선 한국형 전투기 KF-21 CJ-1호기가 처음 이륙하는 모습입니다. 불과 5초 만에 마하 1을 돌파하더니 이내 마하 1.05를 기록합니다. 국산 전투기 KF-21이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시험 비행 중인 국산 전투기 KF-21 CJ-2호기, 잠시 뒤 불꽃을 뿜어낸 미사일이 곧장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연구원 한 명이 보안요원에 제지됐습니다. USB의 KF-21 개발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담아 유출하려던 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1조 원 넘는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지 않던 인도네시아는 결국 6천억 원만 내겠다며 1조 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예, MBC 이제 리포트로 보셨던 부분만 정리를 했는데도 10년에 걸친 역사가 있어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KF-21 전투기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의 결과물로도 꼽히는데 우선 이 KF-21이 어떤 전투기인지부터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결론적으로 KF-21은 국산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먼저 전투기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비행기가 있는데 영화 탑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는 전투기들 혼자 타지만 초음속으로 움직이고 그게 안에 들어가는 센서, 무장 같은 거는 최첨단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전차 여러 가지 현대 무기가 많지만 전투기처럼
빠르게 날아다니면서 그리고 강력한 기동성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아주 복잡한 전자장비를 혼자서 혹은 두 명이서 조종해야 되는 무기는 현재 없기 때문에 전투기 개발하는 것은 이제 국방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도전 기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4.5세대 전투기라는 것은 뭐냐, 그 뭐 휴대폰이라든가 제품 같은 거 1세대, 2세대, 3세대랑 무기 세대는 좀 다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방 연구자들은 신무기가 나왔을 때, 이 무기가 기존의 무기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압도할 수 있는가, 요것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데, 4.5세대 전투기라는 거는 4세대의 전투기, 그러니까 3세대 전투기라 할 수 있는 F4 팬텀이라든가 F5를 압도할 수 있는 F16, 그 다음에 5세대 전투기, 4세대 전투기인 F15나 F16을 압도할 수 있는 F20이나 F35, 요거의 중간 정도의 성능을 가져서 현재 주력 전투기인 4세대 전투기들보다는 전자장비 측면, 그 다음에 기체 에어프레임에서는 우세하지만 5세대 전투기 F-35나 F-22보다는 경제성을 좀 위해서 이제 성능과 경제성을 타협한, 그래서 4.5세대 국산 전투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5세대 전투기면 이제 완전한 스텔스 기능이 있고, 이제 스텔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전투기가 비행하는 거를 이제 상대방이 레이더로 포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면은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거라고 보면 될까요? 처음에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할 때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목표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고, 그래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특히 미국과는 달리 현재 검증된 기술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4세대 전투기의 기본 이제 스텔스 성능이라든가 이런 걸 잡되, 전자장비는 5세대 수준으로 잡고 향후에 이 스텔스 성능이라는 건 형상과 소재 요런 쪽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면서 만들어서 미래에는 5세대 혹은 5.5세대로 그 성능 향상을 준비하도록 만들어진 최초의 전투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4세대 혹은 4.5세대 전투기가 있지만 KF-22처럼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확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4.5세대 전투기 중에 이제 우리 기술로 진짜 어떤 종류의 성능까지 구현을 했느냐가 중요할 텐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앞서서 지금 그 영상에 나왔던 4대 핵심 기술을 우리가 국산화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KF-21 이전에도 우리나라에는 초음속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수출 베스트셀러인 T-50 초음속 훈련기가 있는데, T-50과 KF-21은 단순히 비행 성능이라든가 무장 탑재 능력, 기동성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무장과 임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국산화를 이뤘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4대 핵심 기술이 결국엔 A사 레이더, EOTS 혹은 IRST, 그 전자전 시스템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뭐냐면 적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포착해서 무기를 사용하는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제품을 우리가 국산하지 못했다가 KF-21에 처음 국산화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기술은 이제 우리 개발 과정에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나 아니면 이제 정치인분들이 KF-21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가 의심도 많았지만 이걸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그 내용도 보셨지만 아직 실전 배치가 이제 된 거는 아닌데, 지금 앞으로 뭐 생산 계획이랄지 아니면 배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KF-21는 현대 무기들은 블록별 생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KF-21 취재를 15년 이상 해왔는데, 근데 아직도 최신 무기란 말이죠. 이게 무기라는 게 일반적인 제품과 다르게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개발 한 20년 걸리고 운영 한 30년 걸리고 그 긴 과정에서 군용 기술이나 군용 무기는 이제 기술 발전 속도가 느린데, 민수용 기술은 워낙 빠르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요 민수용 기술이라든가 발전된 기술을 기존에 있는 무기 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블록이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블록 1, 2, 3로 해서 점점 기능을 바꿔가거나 새로운 제품을 넘어서 30년 동안 꾸준히 성능 개량을 하는 것이죠. 이 관점으로 KF-21 블록 1 초도 생산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40대가 생산되는데, 요것은 에어-투-에어 캐퍼빌리티, 쉽게 말해가지고 공중전을 할 수 있는 능력, 요게 부여됩니다. 그 다음 2028년부터 2032년까지 80대가 생산되는 블록 2는 이 공중전 능력에 더해서 공대지 능력,
그러니까 지상의 표적이라든가 중요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후에는 블록 3로 이야기되는 성능 개량이 이제 지금 많이 연구 중인데 정확한 사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스텔스 성능의 향상이라든가 인공지능 도입, 새로운 무기 체계의 도입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F-21을 처음에 딱 만들어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능 개량을 하면서 그 개량된 성능에 맞게 또 이제 생산 계획이 세워지는 뭐 이런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오래된 일이기는 한데 애초에 이 KF-21 개발 단계에서 처음에는 KF-X 개발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를 하고 개발 비용을 20% 당시 비용으로는 처음에는 1조 7천억 원이었다가 1조 6천억 원을 이제 투자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도네시아가 특별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본이 많다거나 이런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모든 것의 핵심은 돈 문제였고 네. 돈 문제 중에서 시장 개척이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KFX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네. 제가 앞서 KFX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했지만 KFX라는 단어가 나오고 실제로 개발이 추진되기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된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단군 이래 최대의 국방 사업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을 배분한 입장에서는 이거 만들어서 제대로 팔리겠어? 혹은 이 개발비를 제대로 쓸 수 있겠어? 이런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개발비가 8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이 됐으니까요. 네, 그 관점에서 그 사업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공군의 수요는 120대로 고정된 상황에서 추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튀르키예, 인도네시아랑 같이 네. 3개국 공동 개발을 추진했으나 튀르키예 40%, 한국 40%, 인도네시아 20% 이렇게 한국과 동등한 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에 대한 진행 방향 쉽게 말해가지고 뭐 한국산 부품을 쓸 건지 그렇죠. 튀르키예산 부품을 네. 쓸 건지 어디에서 할 건지 이런 데에 대해서 싸움이 많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고심 끝에 한국은 인도네시아만 안고 가는 전략으로 하고 대신에 인도네시아는 1조 6천억 원의 개발비도 중요하지만 48대의 인도네시아 버전 KF-21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서 네. 총 160여 대의 수요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160여 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예산에 승인해 주세요. 그래서 네. 승인이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양산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둔 제 계획이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 공동 개발 계획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인 텐데요. 앞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인도네시아가 처음에 개발 비용의 20%인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가 4천억 원만 내고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뤘어요. 뭐 3년인가 4년 동안은 아예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래서 사실 양 국가 사이에 계속 갈등 요인으로 있다가 껄끄러운 단계까지 갔었죠. 국민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졌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결국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6천억 원으로 분담금을 깎기로 했다. 대체 이 인도네시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과 그 다음에 제3세계의 무기 개발 도입은 전혀 다른데 네. 가령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이탈리아로부터 호위함, 그 다음에 프랑스로부터 전투기, 뭐 그 다음에 독일로부터 전차 등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 예산을 전부 다 그 수출 대상국의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해결합니다. 네. 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돼서 라팔 전투기를 구매할 때 라팔에 대한 그 금액을 프랑스 은행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출받은 다음에 네. 30년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KF-21 프로젝트는 그런 융자나 대출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인도네시아의 거의 유일한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돈을 그냥 갖다 줘야 되는. 네. 예. 그 점에서 사실 인도네시아가 자금 조달 능력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개발비가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으로 깎는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정확하게 인도네시아가 우리랑 협의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1조 원을 생으로 깎아준 게 아니고요. 네.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가 낼 수 있는 돈이 6천억 원인가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네, 네. 즉 인도네시아는 하나 1천억 원 정도 예산 1년 예산을 개발비로 이제 쓸 수 있는데 1조 6천을 다 안 낸다는 게 아니라 2026년까지만 6천억을 낼 수 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상관에 확인을 했고 네, 네. 그 나머지 1조 원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측은 향후 10년 이상 이제 1,000억 원씩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네.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해보자고 결정한 상태입니다. 아,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내용이나 이런 금융 비용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가 가격을 좀 깎고 싶은 건 맞죠. 왜냐하면 네네. 이제 한 번에 1조 원을 못 내서 나눠서 10년간 분담하겠다는 거니까. 그 때문에 이제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가 정부의 지출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쨌든 분담금 그 납부 폭을 조금 줄이면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 뭐 시제기 전달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뭔가 주기로 했던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줄인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면 딱 그 구체적으로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은 거죠. 인도네시아랑 한국의 그 KF-21 공동 개발에서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부분의 거의 80% 부분이 KF-21을 개발한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한테 우리가 전투기 제작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전투기 제작 기술을 가르쳐 주려면 인도네시아가 KF-21을 현지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현지 생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직 그게 결정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네, 네, 네. 지금 이제 이미 인도네시아 준 기술은 그 20%의 기술만 준 것이고 네. 향후에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한다고 결정이 나고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KF-21 조립 라인을 시작을 했을 때부터 기술 이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아. 요렇게 내온 것인데 분담금을 줄였으니까 기술 이전을 줄인다 했는데 왜 시제기는 뭐 인도네시아에 가고 이 기술에 대해서 뭔가 협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 순서가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아, 이게 뭐 사실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국익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이제 국민 감정이 또 굉장히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국민 감정에 사실 좀 안 좋은 영향을 준 게 그런 와중에 인리 기술진의 그 기술 유출 의혹? 뭐 사건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꽤나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잘 안 알려져 있었거든요. 물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기사를 찾아봤는데 무혐의와 기소유예 그러니까 뭐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죄가 있긴 하지만 뭐 경미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실제로 정말 혐의가 미미했던 건지 아니면 외교적인 그런 관계를 생각한 좀 정치적인 결정이었나 판결이었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저도 좀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혹시 된 건가요? 네, 요게 대해서 저의 의견에 반박을 하실 분도 계신데 저의 네. 의견은 실체적으로 미미한 사건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확대를 시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잘 관리를 하지 못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밀 유출 사건이 일어나는데 별 내용이 아닌데 현장 담당자가 규정상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한 내용인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밀 유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쉽게 내버리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민 감정이 그렇죠. 너무 쉽게 봐주는 거 아닌가 이런 압력들이 많았고 또 국내 정치가 중요하니까요, 정치인들한테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 시점에 여러 가지 보도된 것을 보면 카티아라고 해가지고 그 전투기 설계의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파일이 뭐 털렸다. 이것도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기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제보가 많이 왔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팩트 체크가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좀 국민 감정들을 선동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결론이 불기소 이거는 기밀 유출로 보일 만한 행동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밀 유출로 기소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보고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는데 네. 제가 그 해석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는 좀 어려우나 네. 그 취재를 해본 결과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한테 받아야 될 기술 대부분은 생산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연구 개발할 때 이 기술자들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우리가 이제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많이 안 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할 일이 없어 출근해서 할 일이 없고 이러니까 자체 연구나 독자 연구를 위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그 우리 그 한국 항공 우주 산업에 깔린 컴퓨터로 설계도 해보고 이게 실제로 KF-21 반영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파일을 주고 옮기는 과정이 있었고 이게 사실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자기들이 만든 거라 해도 USB를 들고 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요게 예. 사건의 내용인데 마치 USB를 허가가 안 되는 거를 몰래 이제 군사작전처럼 빼내와가지고 카이1 서버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놓은 것처럼 이렇게 호도한 여론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법적인 판단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USB에 있었던 파일이 어떤 파일이다 이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국방부나 이제 카이 측이나 이렇게 밝혀주지도 않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의심하게 되고 또 이게 외교 관계가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오해가 또 생기고 커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인도네시아와는 여전히 이제 그래서 국민 감정은 조금 이제 아주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러니까 UAE를 국빈 방문했잖아요. 근데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또 방산 협력에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 이게 또 KF-21 개발과 관련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الرئيس يمثل قطاع الدفاع أحد ركائز التعاون الاستراتيجي بين البلدين ونؤكد التزامنا بتوسيع آفاقه كما نشيد بجهود وحدة الأخ الكورية المتواجدة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ونثمن هذا التعاون البناء بيننا. 국방, 방산, 인공지능, 원자력, 보건, 의료 등 양국 모두에게 경쟁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가 참으로 많습니다. 까지 단순 수출 구매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고 한국 국방 장비에 대한 UAE의 독자적인 운영 능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 모델 구축으로 150억 불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유럽, 북미 등 제3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입니다. 네, 그 방금 영상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이게 어쨌든 이제 이 브리핑 내용에 관심을 끈 게 UAE가 우리 KF-21 개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23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UAE가 KF-21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먼저 일단 그 150억 달러의 방산 협력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게 전부 다 KF-21은 아니고 네. 원래 UAE와 대한민국은 방산 협력의 역사가 깊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UAE 측의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로 이제 지금 언론 보도가 안 된 상태에 있는 네.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네네. 여러 가지 다 합해서 150억 달러 이렇게 돼 있고 네네. KF-21 이전에도 우리 초음속 훈련기 T-50을 원래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2000년대 후반에 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탈리아산 훈련기가 승리를 하고 그 후에 중국산 훈련기를 UAE가 도입했는데 그 성능이 좀 별로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산에 대해서 요 니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MCX라고 하는 한국산 차세대 훈련기를 공동 개발하는 MOU가 이미 아랍에미레이트가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이 상황에서 이제 KF-21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그 아랍에미레이트는 몇 년 전부터 수호이 75라는 러시아산 단발 스텔스 전투기의 공동 개발, 공동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 측의 여유도 없고 그 다음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공동 개발을 하지 못하는 네.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랍에미레이트는 단순히 수입국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산 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의 국산 무장을 장착할 플랫폼으로서의 전투기를 여러 가지 찾다가 대한민국이 아주 유력한 후보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세이즈를 진행했는데 UAE 국방차관 시승한 것뿐만 아니라 UAE의 항공전 사령관 그러니까 UAE에서 공군의 비행기의 시험 평가를 하는 이제 최고 직위분도 KF-21에 탑승을 해가지고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네네. 이런 것 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세이즈를 하는데 앞서서 지금 영상에 나왔던 그 강훈식 비서실장의 그 인터뷰 그 방문 와중에도 네네. 우리나라 공군이 UAE를 방문해서 공군 세미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KF-21을 각 그 이쪽의 플랫폼으로 삼아서 UAE의 각종 독자적인 기술과 이 장비들을 넣어서 성능 개량을 해서 같이 발전시키는 계획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차원이지 뭐 지금 딱 KF-21 개발에 어떻게 참여한다 이게 결정이 된 거는 아닌 거죠. 다만 요게 그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어서 저는 연말쯤에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네. 실제로 이미 KF-21 우리 전투기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만든 유도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탑재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진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까지 오가는 거는 이제 팩트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막말로 총만 썩이는 인도네시아와는 손절을 하고 UAE랑 손을 잡자. UAE가 훨씬 돈도 많고 우리에게 훨씬 호의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저희 뉴스에도 이런 댓글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이것도 실제로 사실 우리나라도 5세대 전투기를 곧바로 개발했으면 어땠을까? 한국이 또 5세대 전투기를 칸 전투기를 만드는 이제 튀르키예는 그래서 KF-21이 열등한 기종이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KF-21을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한 번에 40대씩이나 주문받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제 비용 부담이 커져서 지금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급하게 투입해야 되는데